부산시 전체의 교통 효율성이라는 거시적 명분 아래 오랜 기간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고 있는 부산지구 주민들의 처절한 목소리를 전하고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시는 출퇴근 시간대 동서고가도로의 본선의 극심한 정체를 막는다는 이유로 오전에는 시외 방향의 진양 램프를, 오후에는 시내 방향의 주례 램프를 차단하는 램프 미터링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왜 도입되었습니까? 지난 2009년 동서고가도로의 통행료가 전면 폐지되면서 무료화에 따른 차량이 폭증되었고 본선 마비를 감당하지 못한 부산시가 2010년 1월 국려지책으로 도입한 임시방편 규제책이었습니다. 무료화로 인한 교통량의 폭증의 책임을 교통수요 관리나 도로망 확충으로 해결하지 않고 가장 손쉬운 행정편의주의적 방식인 진입차단으로 때운 지 벌써 16년간이나 흘렀습니다. 2010년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출근길마다 주민들은 정작 집 앞 램프를 눈앞에 두고도 이용하지 못하고 교통체증과 소음, 매연의 고통만 고스란히 독박을 쓰고 있었습니다. 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통행 편의를 위해 왜 우리 부산 진구 주민들은 16년째 대가 없는 희생양 구조에 갇혀 있어야 합니까? 이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도 지역 형평성 원칙에도 전혀 맞지 않는 명백한 역차별입니다. 이제는 변화된 교통 환경에 따라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부산광역시가 매년 실시하는 공식 교통조사 결과에 살펴보면 동서고가도로의 일일 교통량은 23년 83,860대에서 24년 82,964대, 그리고 작년인 2025년에는 81,174대로 매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월 만덕 센텀 대심로 지하도로가 개통되면서 부산의 동서축 교통량이 추가로 분산되고 있으며 강안대교에서 부산항대교, 남한대교를 잇는 해안순환도로망도 완벽히 가동 중입니다. 남구나 해운대 등 타 지역 차량에게는 이미 충분한 대체 우회도로가 열려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 객관적인 데이터와 변화된 도로망 환경을 적극 반영하여 진양 램프의 램프트링 규제를 전면 해제하거나 최소한의 제한 시간을 단축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아울러 동서고가도로 구간에는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건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사상해운대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동서고가도로의 기능과 역할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부산시는 지금부터 동서고가도로와 부안고가교를 포함한 주변 도로시설에 대해 교통량 흐름을 분석하여 장기적인 활용 방안 마련 후 구속적인 조치 계획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안고가교는 부안고가교에서 내려온 차량과 진양 램프 진출입 차량기 뒤엉키는 진양 상거리와 부안교차로 일대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 경관을 제뿐만 아니라 지역 생활권을 동서로 단절시키고 있으며 주민들에게 오랜 기간 소음과 분진, 교통 혼잡이라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민선구기 시정에서는 사상해운대 고속화 도로 개통에 대비하여 동서고가도로와 부안고가교 일대 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 환경을 돌려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속 가장 가까운 대중교통인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마을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지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을버스는 지하철역과 주거지를 연결하고 시내버스가 운영하기 어려운 지역을 누비며 시민들의 출퇴근과 통학, 장보기와 병원 이동 등 생활 밀착형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노인과 영유아 동반 보호자, 학생 등 교통약자에게 마을버스는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교통복지수단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산의 마을버스 업계는 지속적인 이용객 감소와 유가 상승, 인건비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있으며 여기에 차고지 확보를 위한 임차 비용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영세한 마을버스 업체들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 마을버스 업체 61개 중 부산시 공영 차고지에 입주한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총 571대 마을버스 중 13대만이 공영 차고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업체는 자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거나 임차 비용을 부담하며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마을버스 업체의 경영난이 사업자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 차량 관리와 정비에 대한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운수 종사자 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운행 서비스의 질 저하와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부산시에 접수된 마을버스 관련 민원을 살펴보면 무정차, 불합리한 배차 간격, 난폭 운전, 승하차 안전 문제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배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질주하는 차량 안에서 불안하게 몸을 가누는 승객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이행하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을버스 운영을 개별 업체의 노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공공의 지원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이유는 그 핵심이 바로 공영 차고지 조성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 차고지는 단순 버스 주차장이 아닙니다. 마을버스 업체들의 과도한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공간이며 체계적인 차량 정비 환경과 종사자 휴게 공간을 제공하는 대중교통 인프라입니다.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영 기반이 마련되어야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공영 차고지 조성은 마을버스 업체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부산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마을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역시 마을버스 공영 차고지 조성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공영 차고지 부지 확보와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언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영 차고지 조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또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셋째, 단순한 주차 기능을 넘어 차량 정비 시설과 종사자 휴게 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형 공영 차고지 조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무엇보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9대 부산시의회 의원으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여러 감회가 교차합니다.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현장을 찾고 조례를 만들고 시정을 견제하며 때로는 지적하고 때로는 함께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해왔습니다. 제9대 의회가 지난 기간 동안 보여준 많은 노력 역시 결국 부산을 바꾸기 위한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회의 역할은 협조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책은 분명히 짚어야 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부족한 부분은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산의 미래를 여는 큰 방향 앞에서는 건설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큰 꿈, 부울경이 함께 성장하는 메가시티의 구상,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하되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이제 부산은 해양과 물류, 금융과 산업이 결합된 미래도시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부산시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쟁보다는 비전이, 대립보다는 책임을, 정치적 유불리보다는 시민의 삶을 향한 진심이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시민을 중심에 두고 부산의 내일을 함께 하나 되어 설계해 나가야 합니다. 제9대 부산시의회 시간은 이제 마무리되어 가지만 우리의 마지막 과제는 어떤 방향을 남기고 떠나가는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부산의 미래를 여는 정책, 그리고 협치와 책임의 의정이 그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간 고생하신 선배 동료 의원님, 앞으로 또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실 선배 동료 의원님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라면 부산은 반드시 다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